센스쟁이. 주말을 그냥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 여러분들 시간 안 간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 지난 걸 보면은 벌써 우리가 윈터스쿨 진행한 지 3주 차예요. 3주 차. 그렇게 안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3주 차라고. 속으로 그러겠지. 씨발 3주밖에 안 됐어. 아직 4주 더 해야 돼. 이런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조금만 힘내시면 이제는 곧 있으면은 설 연휴잖아, 그지? 설 연휴 때 조금 쉬시고 이제는 학생들별로 다르겠지.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는 학년 그냥 올라가는 학생들, 설 때 가가지고 용돈 많이 받으셔야지, 그지? 많이 받으세요. 니네가 이렇게 막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별로 없어. 특히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야?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리고 졸업할 때, 딱 이 두 시즌에는 니네가 열심히 이제는 어르신들을 찾아뵈야지. 전 쪽팔려서 못 하겠는데요. 그럼 용돈 못 받는 거고. 조금이라도 가야지. 어쩔 수가 없어요. 딱 이 시기야. 벌써 이제는 진행을 하는 게 벌써 방정식 파트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방정식 파트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냐? 1, 2차 방정식, 2차 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 그럼 벌써 이제는 뭐가 되냐? 내단원. 이 부등식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뭐야? 도형의 방정식. 들어가면 거기에 내단원 딱 하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8단원 나눈 거야. 알겠어? 거의 한 주에 2단원씩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쵸? 그럼 이제 4주면은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네. 이번 주 포함해서. 뭔 말인지 가지? 그러니까 그 포함해서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단원 마무리라든지 아니면은 핵심 개념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또 마무리를 해드릴 거야. 기출도 풀어볼 거고. 그러니까 실제 기출을 풀어보시면 이제 여기 시내에 있는 거하고 외지역, 타지역에 있는 거하고 뭐 비교가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쪽으로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고라든지 북일이라든지 청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들 다 풀어보시면 조금 느끼실 거예요. 그래도 고1은 할만하구나. 선생님이 얘기해 준 대로 그 기본 개념이나 정의를 명확하게 안 상태에서 공식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울 건 없구나. 문제 중간중간마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니네가 숨 쉬듯이 가져가는 그런 조건들,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고 했어. 그지? 나중에는 그 한 끗 차이가 정답을 내는 데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낸단 말이야. 잘 기억하셔야 돼. 알겠지? 그럼 오늘 배울 게 뭐야? 오늘 배울 게 딱 요만치 할 거야. 1, 2차 방정식 할 거야. 알겠지? 그럼 첫 번째 들어갈 게 뭐겠어? 1차 방정식 들어가겠지. 되셨나? 근데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 방정식이 뭐라고 했지, 얘들아? 방정식이. 그렇지. 그러니까 미지수 값에 따라서 그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 근데 그런 조건들을 잘 봐야 된다고 했어. 얘가 이 방정식을 풀어야 할 때 1차 방정식인지 2차 방정식인지, 그치? 조건을 잘 보셔야 된댔어. 조건에 맞춰서. 그럼 내가 이렇게 가볼게.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어. 친절하게 나왔어. 방정식을 푸시오 했단 말이야. 뭐야? 뭐라고? 누가 얘기했어? 강인이요, 강한이요? 범수야? 뭐라고 했어? 그럼 풀어보라고. 어떻게 풀어야 돼? 아따. 그렇지. 저렇게 가야지. A분의 B, 그거는 3분의 1짜리라고 했잖아. 맞는 게. 기억나? 왜? 선생님 뭐라고 했어? 방정식을 푸시오. 어디에도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1차라는 말이 나왔으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그때 설명한 주변 의미 0이 될 수가 없는 거야. 1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면. 알겠어?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방정식을 푸세요. 그랬잖아. 인정해? 그럼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A가 0이 아닌 경우. 되지?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냐? A분의 B.
해가 몇 개 나왔어? 한 개 나왔지. 됐나요? 그럼 두 번째로는 A는 0, B는 0. 그럼 얘네는 0 곱하기 X가 0이다.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무수히 많지. 무수히 많다. 모든 수.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불렀었어? 부정형이다 이렇게 불렀었어. 기억나? 요 형태를 부정형. 부정. 부정이 뭐냐? 영어에서 말하는 낫의 의미가 아니라 정할 수가 없다고. 아니부자야. 그치? 그러니까 정할 수가 없다고. 해가 누군지 하나로 이렇게 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부정이라고 불러. 알겠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대로 쓰려면은 기본적으로 부정하면 뭔가 낫의 의미를 많이 떠올리는데 수학에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거는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왜냐면 정할 수가 없으니까. 됐나? 그럼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돼? 0 곱하기 X가 B가 나오죠? 좌변 무조건 뭐 나와? 우변 뭐 나와? 그렇지. 0은 1이다. 등신이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 해가 없다.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불능이다 라고 부르지. 불능.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구제불능이다. 들어봤지? 그러니까 뭔가 될 수 있는 게 없다고. 됐나? 그럼 요거를 통틀어서 조금 요런 경우를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라고 부른단 말이야. 알겠나? 그럼 문제상에서처럼 어떻게? 얘가 모든 실수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런 발언이 나오면 1차 방정식 풀 때 요런 발언이 나오면은 항상 뭐 우선은 x의 개수가 0으로 놓고 출발을 해주시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 갔나? 그러니까 통상적인 거는 그런 거야. 1차 방정식은 통상적이면 뭐야? 해가 한 개인 거야. 2차 방정식은 두 개인 거고 3차 방정식은 세 개인 거야. 근데 조건에 따라서 1차 방정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좋네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알겠니?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땐 뭐 당연히 1차는 한 개, 2차는 두 개, 3차는 세 개 땡땡땡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라고. 되셨나요? 선생님 많이 가? 그럼 그럴 때도 이제 붙는 수식이 뭐가 되겠어? 조건이 뭐가 되겠어? 얘가 실수의 해를 갖느냐 아니면 복소수 배웠으니까 복소수 통틀어서 해를 갖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해의 개수가 판단이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봤을 때 뭐 요 부분에 주목을 하시라고. 방정식을 푸세요.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어. 되셨나? 이해 갔지? 그럼 문제가 어느 식으로 나오는 거야? 얘는 봤을 때 a-1의 x에다가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죠? 이랬을 때 이제 해를 구해주세요. 동일하게 가져오면 되는 거지. 얘가 1차 방정식을 푸세요라고 했으면 자연스럽게 얘는 0이 아닌 거야. 알겠어? 근데 얘가 그냥 방정식을 푸세요. 다음 등식을 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착착착 나눠서 풀어주면 된다. 되셨나요? 선생님 말가? 혹은 뭐라고도 나올 수 있어. 그냥 대놓고 요 새끼가 모든 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해가 무수히 많았으면 좋겠어요. 혹은 등식이 100%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으면 특수한 해의 개요니까 뭐다고. 그렇지. 얘가 무조건 0일 때부터 출발을 하는 거라고. 이해 갔나? 그럼 얘는 뭐가 돼? a-1이 0인 경우니까. 그치? 그럼 얘는 0 곱하기 x는 0이지? 모든 수가 되겠네. 되셨어요? 이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이런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1차 방정식도 풀고 얘도 했지만 기본은 항상 뭐란 얘기냐면 이 녀석이 봤을 때 나는 ax 이꼴 b라고 취급을 했잖아. 그치?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했어? a가 0이 아닌 순간에는 무조건 해가 하나 나온다고 했지. 그런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해나 근을 갖는다.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뭐라고 했지? 그렇지. 교점을 갖는다. 그거 봐. 공부하는 애들만 하는 거야 맨날. 뭐 안 하는 놈들은 맨날 설명해봤자 항상 새롭고 맨날 틀리고 뭐 그러는 거지 뭐. 숙제하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해나 근을 갖는다. 교점을 갖는다. 뭐였어? 또? 그렇지. 인수를 갖는다. 또?
그렇지. 대입하면 성립한다. 또 인수를 갖는다하고 같은 표현이 뭐 있었지? 그렇지.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다 뭐라? 같은 얘기다. 그럼 우리는 주목할 게 방정식 부분에서 누구란 얘기야? 얘지. 아, 선생님 나머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방정식에 해나 근을 구한다라는 거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교점에 두 함수의 교점에 x좌표가 누구니? 하고 물어보는 거라고.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저거를 1, 2, 3번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얘가 ax 이꼴 b라고 나와 있으면 나는 요 녀석이 뭐 y는 ax라는 어떤 함수식하고 y는 b라는 어떤 함수식의 교점을 구할 건데 요 놈들의 상태에 따라서 저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아 진짜라니까. 요거를 봤을 때 뭐라고 했어? 얘가 첫 번째는 0이 아니라며. 그치? 0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y는 ax라는 거는 어떤 그래프가 나와? a가 0이 아니라고. y는 ax는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냐고. 증가 감소니까 직선. 되셨어? 아, 직선이잖아.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대충 y는 ax 그려. 양수라고 취급하지 뭐. 선생님 음수는 안 돼요? 음수도 할 수 있어. 됐나? 그럼 니네 봐봐. y는 b라는 거.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었지? 손으로 해봐. 그렇지 이거지. 한 명밖에 몰라. 이거잖아. 그지? 이거잖아. x는 뭐다? 걔는 함수가 아니고 직선 방정식이라고 했고 이렇게 가잖아. 돼? 됨?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거나 뭐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지. 그때 마다 교점을 따져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네. 그지? 반대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 직선이 교점이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씩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 거야? 앞에 개수가 0이 아니면 해가 1개 나오는 게 맞겠네. 되셨어? 그럼 두 번째로 갔을 때 뭐야? 이 새끼가 0이래. 0이면 누구예요? 얘잖아 얘. 그지? 선생님 말에 가. 그랬을 때 요 놈도 0 되면 뭐야? 그렇지 일치하지. 일치하니까 좋은 얘기 많은 거지. 맞아? 근데 0이 아니야. 그럼 얘는 좌변은 분명히 x축이었는데 0이 아니면 내가 그릴 때 이런 걸 그리는 거지. 그렇지. 평행하니까 교점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지. 위치관계로 가는 거라고. 알겠니? 그럼 앞으로 우리는 방정식을 푸세요라는 말이 나왔으면 항상 뭘 기억해야 돼? 두 함수의 교점에 x좌표를 구해주세요. 이걸로 생각을 바꿔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나? 여기까지 갔어? 아 선생님 1참수만 그러나요? 아니 모든 방정식 풀이가 그렇다라니까. 고1 과정에서는 이제는 나와봤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으로 따질 거면은 2차까지밖에 안 돼. 왜? 3, 4차는 없나요? 그게 아니라 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모르니까. 내 말 이해가? 고2 넘어가셔야 이젠 여러분들이 수투라는 걸 배워야 그때 갔을 때 3차나 4차, 5차 뭐 이런 녀석들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라도 그려서 판단을 하면은 충분히 쉽게 갈 수 있는데 지금 고1 과정에서는 끽해봐야 2차 함수 그래프까지밖에 못 그려 니네가. 3차는 그냥 알고 계시면 돼. 3차는 뭐냐? 가장 단순한 거. y는 x 세제곱. 0 집어넣으면 뭐야? 0이지? 뭐 이거 망설여. 1 집어넣으면 뭐야? 1.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럼 1,1하고 마이너스 1,1은 두 녀석의 관계를 뭐라 불러? 1,1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원점 대칭 관계. 맞아요? 어머나? 이놈들 봐라. 대칭 배웠잖아. 아 여기에 점 있었어. 이 새끼 x축 대칭하면 여기로 가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x좌표 그대로 있고 y좌표가 마이너스로 바뀌지. x축 대칭하면 뭐가 돼? 아 y좌표가
마이너스 y로 바뀌네요. 맞나? 그럼 y축 대칭하면 y 그대로 있고 x좌표가 마이너스 x로 바뀌지. 그럼 요 새끼가 x, y였으면 얘는 x축 대칭시키면은 요게 되는 거고 y축 대칭시키면 요거 되는 거잖아. 그럼 요런 관계를 뭐라 불렀냐고. 무슨 대칭 관계야? 그렇지. 중학교 다 배운 거야. 원점 대칭 관계.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니까 얘들아. 저는 모르겠는데요. 생소한데요. 공부를 그만치 안 하신 거예요. 중학교 내용이라고. 고등학교 내용이 아니야. 알겠어? 그럼 요 놈은 원점 대칭 관계. 되셨나? 원점 대칭은 뭐냐면 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얘를 180도 돌린 거야. 알겠어? 맞잖아. 얘를 180도 돌리면 얘 되잖아. 돼요? 그 헷갈리면 어떡해? X축, Y축 한 번씩 돌려버렸네요. 됐나? 이해가시오? 그러니까 얘도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1,1 똑같이 지난다고 했으니까 1,1이 여기 있으면은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의 곡선이 된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이런 식의 곡선이 된다는 얘기지. 되셨어? 가장 기본 형태가 이런 거야. 알겠니? 일부러 알려드리는 거야. 기본 형태만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y는 x세제곱은 어떻게?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거. 됐나? 그럼 마이너스 붙으면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가는 거. 되셨어? 그럼 요 녀석의 가장 기본 구조가 이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포물선은 요래요. 요거처럼 3차 함수 그래프도 기본은 이렇게 가요. 됐나? 얘는 그냥 원점, 삼중근 가질 때고 요렇게나 요렇게 간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요 녀석은 중심점이 있는 게 요건 나중에 배워. 나중에 배우니까 여기까지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를 기점으로 얘를 180도 돌려버리면 이거하고 일치한다고. 알겠어? 얘를 기점으로 180도 돌리면 얘랑 일치한다고.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 그럼 기존에 여러분들이 풀었었던 3차 방정식은 다 어떻게 간다는 얘기야. 이런 거 그려놓고 얘하고 마찬가지로 뭐 한 거야. 교점 따졌을 때 그게 3개 나올 때도 있고 2개 나올 때도 있고 1개 나올 때도 있잖아. 그치? 맞아 안 맞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요거 되니? 그럼 니네 봤을 때 뭐가 됐어? x-1에다가 요 눈 껌뻑껌뻑 하고 있는 놈들은 공식조차도 제대로 안 외운 거지. 여적진. 찐따죠. 외우셔야지. 되셨어? 이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봤을 때 뭐야? 판별식 써보면은 0보다 작지? 그럼 실근은 뭐밖에 없어? 1 하나밖에 없지? 내 말 이해가 안 가? 그럼 그래프로 봤더니 뭐야? 요거라며. 그치? y는 x세제곱 하면 요거라며. y는 1 하면은 이렇게 지나가니까 교점이 몇 개야?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해 갔나? 근데 만약에 요 녀석이 3차식이 이게 0 나왔어. 그럼 x값 뭐야? 0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그래프가 이런 형태란 얘기야. 그럼 얘가 x축을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 0, 1. 그렇지. 교점이 3개 나왔는데 그 교점이 마이너스 1, 0, 0, 1,0이니까 그 교점에 두고 x좌표만 얘기를 해준 거라고. 제발 좀 기억하시라고. 됐나요? 그럼 방정식을 푸는 건 뭐라고?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에 내가 주목을 할 거다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방정식은 다 저렇다니까. 되셨어? 오케이. 그럼 바로 이제 뭐 갈 거냐면 2차 방정식 들어갈 거야. 2차 방정식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 그래프도 생각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래프니까. 그지? 2차 함수 그래프 생각난다는 얘기지? 그럼 2차 방정식을 풀었다. 또 관련된 거 생각나는 게 뭐 있으셔? 2차 방정식 하면 뭐 있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니네가. 그렇지. 근과 계수의 관계. 또 인수분해. 또 2차 방정식 했으면 뭐 근의 공식. 그지? 판별식. 돼요? 그럼 얘기한 거 다 나왔네. 니네 뭐라고 했어? 2차 방정식 얘기해봐 했더니 포물선 얘기했고. 그지? 포물선 얘기했고. 포물선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게 뭐겠냐? 무슨 성? 그렇지. 대칭성. 또 나와야 되는 게 꼭지점. 그지?
그럼 방정식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이제 또 뭐가 나오는 거야? 좀 전에 얘기했던 근의 공식.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뭐? 판별식.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게 또 뭐? 근과 계수의 관계. 그치? 맞아 안 맞아? 이게 다야. 되셨나?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어? 근이라는 녀석의 입장이 나와주면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지. 방정식에서 근이 주어졌어. 뭘 하고 싶어야 돼? 그렇지. 첫 번째 대입하고 싶어야 된다고. 두 번째 그렇지. 근과 계수의 관계 쓰고 싶어야 된다고 했고. 또 그렇지. 방정식 만들기. 그러니까 식을 만들고 싶어야 돼 항상. 아시겠어? 그러니까 니네 생각을 해봐. 나머지 정리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우선 식 세우기. 그치? 식을 세워야 내가 그 구조를 볼 거 아니야. 너희 새끼 너를 항등식으로 풀지. 그치? 아니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풀지. 다 항등식에 관한 얘기이긴 하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근이 나왔다 그랬으면 방정식 입장에서는 이렇게 포물선 얘기한 거는 그래프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고. 됐나?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얘만 갖고 있는 특징이 뭐야?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의 그 루트 안에 들어있는 새끼를 뭐라 불러? 판별식. 그럼 근의 공식에 의해서 나온 그 두 근을 갖다가 콩냥콩냥 해버리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되셨나?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도 어떻게 했어? 얘가 실수 전체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할 때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나눠줘서 풀었었잖아. 그치? 근데 북소수 범위를 확장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아, 이 새끼 존내리 안 돼. 그럼 그냥 해를 구했잖아. 해를 구한 다음에 다시 식으로 바꿔줬잖아. 맞아 안 맞아? 선생님 말 가지? 그건 허수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고. 그럼 요거. 그럼 2차 방정식 할게. 이게 다지. 그럼 기본 형태가 뭐예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어떻게?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했으면 그렇지. 이 새끼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풀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얘가 방정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라고 했으면 자연스럽게 너라는 새끼는 당연히 0이 될 수가 없네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알겠어? 왜냐면 조건이 붙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해 갔죠? 꼭 사기치는 것 같잖아. 그지? 근데 거기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됐냐?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럼 얘를 갖다 내가 뭘 할 거라는 얘기야. 2차 방정식을 풀이를 할 건데 직접적으로 얘를 풀어서 근을 구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근의 공식이 되는 거지. 중학교 때 한 번씩 해봤지? 그잖아요. 얘를 뭐 했어? 완전 제곱꼴로 만들었다고. 맞지? 그래서 어떻게 요거지? A 빼내면 A분의 B 반의 제곱이니까 요거지? 그럼 없던 거 4A 제곱분의 B제곱 뺄 거니까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럼 꽁냥꽁냥 했더니 뭐가 돼? X가 2A분의 마이너스 B의 뿔마 루트 이렇게 썼지? 그럼 얘는 일반적인 공식이고 짝수 공식이 있었잖아. 그치? 짝수 공식은 뭐 B라는 새끼가 짝수일 때 맞나요? 그럼 그 녀석은 어차피 계산하면은 동일한 짝수 원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갖고 있어서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그걸 애초에 초반에 해줘준 게 A분의 이렇게 된 거였잖아. 기억나시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을 갖다 뭐라 불렀어? 판별식 D. 그리고 얘는 똑같은데 이렇게 4분의 D에서 뭐라고 썼어? 짝수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쇼?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녀석을 푼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그냥 막 풀어줘도 되는데 풀이할 때도 이제 방법이 있더라고. 그지? 그럼 첫 번째는 뭐겠어? 해법을 보시면 첫 번째는 당연히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이한다. 그죠? 인수분해를 풀이하는 거야. 그럼 두 번째로 갔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다. 제곱근의 성질이니까 뭐야? 뭐의 제곱은 뭐시기? 그지? 뭐의 제곱은 뭐시기니까 기본 형태가 뭐가 있어? x의 제곱은 뭐다.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x-p의 제곱이 꼴 뭐다.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거지. 됐나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꼴을 만들어서 풀어달라. 이렇게 하란 얘기지.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뭐가 되겠어? 근해 공식 쓰시면 되지. 근해 공식은 무적이잖아, 그치? 2차 방정식에서는 근해 공식은 무적이야. 그냥 집어넣으면 무조건 다 나오니까. 근데 방식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이유가 뭐겠어, 얘들아? 적재적소에 맞게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뭐 써? 젓가락 숟가락 쓰잖아, 그치?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그런데 니네가 스테이크 집을 갔다 쳐. 아웃백을 갔어. 스테이크 나왔어. 젓가락 숟가락 쓰기엔 그러잖아, 그지? 물론 한국인들이 잘 쓰는 건 고기 먹을 때 가위니까 가위가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스테이크 집 갔는데 가위가 없어요,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젓가락 숟가락을 갖고 먹는 것보다는 포크하고 나이프를 갖고서 잘라 먹는 게 나은 거잖아. 내 말 이해가?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맞게 쓰는 거라고. 야, 인수분해가 가능한데 굳이 얘를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 내 말 이해가지? 그럼 딱 봐도 요 새끼 쓰기가 괜찮은데 얘를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앞만 봐도 수치가 좀 크거나 해서 절대로 나는 인수분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이 새끼가 숫자가 딱딱딱 안 보여요. 그랬을 때는 얘를 써도 상관은 없다고. 이해 갔지? 근데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제일 자주 보는 거 나왔어. 보이잖아, 인수분해. 근데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얘기지.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됐나요? 선생님 많이 가. 근데 기본은 항상 뭐라고? 저 녀석을 봤을 때 상황에 맞게끔 쓰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 뭐 있었어요? 요거 근이 나왔을 때. 그지? 저거는 꼭 하고 싶어야 된다고. 그리고 기본적인 방정식의 해나 근을 구하시오는 뭘 뜻하는 거라고?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구해주세요. 되셨나? 제발 기억하셔야 돼. 됐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특이사항이 나오겠지. 특이한 경우가 나오겠지. 뭐 나오겠어? 2차 방정식인데 절대값이 주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 가우스 나올 수도 있고. 싫어하지 마. 가우스는 문제상에 나오면은 범위 설정하고 정수라는 특징만 알면 돼. 알겠어? 가우스의 정의가 뭐야, 얘들아? 그렇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그치? 그러니까 문제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나를 넘지 않는 최대한의 정수 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새끼 말이 좀 어렵고. 그걸 풀어서 해석하면 뭐야? x 이하의 최대 정수인 거야. 이해 갔어? 그럼 가우스 표시를 해주면 뭐야?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럼 x 이하의 최대의 뭐라고? 정수라고. 그럼 얘를 해주면 무조건 다 뭐인 거야? 정수야, 정수. 알겠어? 그럼 x라는 새끼를 내가 딱 봤을 때 1.1이야. 그럼 얼마란 얘기야? 1이지. 나 이하의 정수라고 했잖아. 1.1은 정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럼 1.1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을 쭈루룩 살펴봤을 때 가장 큰 정수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정수가 1인 거잖아, 그치? 돼요? 그럼 가우스 1은 얼마야? 1이잖아. 그치. 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가우스 1은 1이지. 그럼 1.9는? 1이지. 그럼 2는? 2네. 그럼 내가 가우스를 취급을 했을 때 1이 나올 수 있는 한계치는 1일 때가 가장 작은 숫자지. 가장 큰 숫자 해봤자 2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요걸 통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x라는 새끼는 뭐? 1 이상 2 미만일 때 무조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 얘기 되는 거지. 되셨어? 맞잖아. 니네가 2 넣는 순간 가우스 2는 2라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너란 새끼를 내가 n이라고 놨으면 x의 범위는 항상 어떻게 돼? n 이상에다가 n 플러스 1 미만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됐슈? 여기까지 된 거야? 네. 오케이. 그럼 요거를 봤을 때 이제 어떻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징을 살펴봤더니 정수를 집어넣으니까 이 새끼 뭐가 됐어? 그냥 정수가 나왔지. 그럼 가우스라는 새끼는 누구한텐 관대한 거야? 정수한텐 관대한 거야. 너 이 새끼 뭐야? 정수야 소수야? 저 정수인데요. 나가 이 새끼야 이거야. 알겠어? 뭔 소리입니까? 좀 전에
1이라며. 그럼 얘는 1.1이라는 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냐고. 그럼 정수는 VIP라고. 특별 대우를 받아. 검문이 있겠습니다. 1이시네요? 정수네? 지나가세요. 이거라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정수는 그냥 내보내면 돼. 근데 가우스 1이 어차피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얘는 1 플러스 0.1은 0이겠지? 되셨어? 그러니까 정수는 분류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가우스에서. 됐나? 선생님 많이 가? 그러니까 얘를 조금 어렵게 가자면 예를 들어갖고 x 더하기 n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근데 n은 정수래. n이 정수래. 그럼 얘는 뭐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정수는 무조건 다 빼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우스 쓸 때 이제 헷갈리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드렸던 게 뭐야? 왼쪽에 있는 정수를 쓰면 된다고 했어. 수직선 그었을 때. 맞냐? 그래서 애들이 초창기에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야? 얘 얼마야? 거봐 0이라고 하자.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아니 수직선을 그으라니까? 0.1 여기 있잖아. 나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라며. 맞아 안 맞아? 이해 갔지? 그러니까 수직선 그어서 왼쪽에 있는 정수 쓰면 된다고. 선생님 마이너스 1은요? 정수는 정수 나온다고. 제발 기억하시라고. 됐냐? 여기까지 갑니다. 오케이. 그럼 절대값이 나왔어. 뭐 하고 싶어야 돼? 절대값 나왔어. 뭐 하고 싶어야 돼? 그렇지. 범위 나와야지. 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x제곱에다가 뭐 2에다가 절대값 x 뭐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치? 선생님 많이 가? 빼자. 되셨나? 그럼 요 녀석 뭐가? 0 기점이 되는 게 1이니까 첫 번째 케이스로 x가 1 이상인 경우, 두 번째 케이스로 x가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지. 되셨나? 그럼 나눠서 풀어줄 거니까 요 놈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가우스 잠깐 지우고 그럼 얘는 0 이상일 때는 그대로 나오지? 그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고 1보다 미만일 땐 마이너스 튀어나오지? 그럼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런 걸 풀어주면 되는 거라고. 되셨나? 는 0만 붙이면 방정식이니까. 되셨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해라? 범위부터 나눠라. 고민하지 말라고. 되니?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생각할 게 있어. 얘는 혼자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치? 근데 가우스가 절대값이 전체가 튀어서 나올 때가 있다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건 함수하고 연결이 되는데 잘 봐봐 얘들아. 절대값이 전체에 있어. 그럼 절대값의 기본 성질부터 생각을 해봐. 얘의 값은 어떻게 나오지? 분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 녀석의 값을 취한다고 하면 x 대신 뭔가를 막 집어넣었어 니네가. 그럼 가능한 값은 양수 0, 음수 중에 뭐야? 양수랑 0이지? 가우스 전체 가우스를 왜 자꾸 절대값 전체 값은 결과물이 나올 때 요거잖아. 내 말 이해가? 그럼 가우스 왜 자꾸 가우스 절대값을 취하면은 0 이상일 수밖에 없지. 그럼 요 놈도 봤을 때 원래는 뭐겠어? 니네가 풀 때 뿔마 K 풀어줘서 나눠서 풀겠지. 그지? 근데 얘는 뭐야? 혼자서 이렇게 쓰인 게 아니라 전체가 쓰여져 있잖아. 그지? 그럼 그랬을 경우에는 그래프를 보시는 게 훨씬 편하다는 얘기야. 어떻게 가면 돼? 얘 그려봐. 얘 그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럼 여기가 이렇게 가 있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겠네. 그죠? 내 말 이해가 안 가? 근데 이 값에 뭘 했어? 절대값을 취했지? 그럼 절대값이라는 새끼는 0 이상밖에 안 나오지? 그럼 음수가 있는 걸 허용을 해야 하네? 안 한다고. 무조건 0 이상이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해? 그냥 뒤집어 올리면 돼. x축 기점으로 밑에 있는 게 음수죠. 위에 있는 게 양수죠. 그럼 음수 부분을 뭐 하면 된다고? 뒤집어 올리라고. 선생님 왜요? 0 이상이라며. 말에 충실하면 돼. 되셨어? 그럼 얘는 뭐야?
1 찍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되셨나? 원래 포물선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요 밑에 있는 부분을 뭐 했다? 끄집어 올렸다. 아, 얘 성질에 맞춰서 한 거야 그냥. 됐나? 그럼 K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이제 달라지는 거지. K라는 새끼는 Y는 K니까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지? 아까 얘기했지? 그럼 그랬을 때 뭐야? 이렇게 갔어. 교점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K가 음수이면은 해가 없어요. 그죠? 그럼 얘가 0이면 2개 나오지? 그럼 0보다 크면 4개 나오지? 그러다가 1이면 3개 나오지? 1보다 크면 2개.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교점. 되셨어? 이해 갑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가 나왔을 때는 우선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걸 뭐 해라? 끄집어 올려라. 됐나?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수학하에서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이 단순한 것만 하나 알고 가자고 한 가지만. 되셨나요?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 절대값 얘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가우스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가우스라는 새끼도 특징이 있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가우스가 하나 나온 경우가 있고요. 모든 문자에 가우스를 취한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로 풀 수 있어. 가우스 나온 문제는. 선생님 뭔 소리예요? 예시를 들면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가우스 x에 x 플러스 3 이런 게 나와 있어. 됐지? 이게 뭐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x가 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범위가. 근데 가우스를 취할 때는 항상 뭐야 얘들아? 한 개 단위로 움직이지? 맞잖아. 아까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값을 봤을 때 1이었으면 1부터 2까지 2였으면 2부터 3까지 이렇게 갔잖아. 그치? 그럼 얘도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가겠어? x의 범위를 어디까지 잘라야 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자르겠지? 그럼 0부터 1까지 자르겠지? 1부터 2까지 자르겠지? 그럼 얘는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된다고. 첫 번째로 뭐? x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x가 0 이상 1 미만, 세 번째로 x가 1 이상 2 미만. 그럼 요거를 봤을 때 마다마다의 가우스 x 값을 취해봐 니네가. 그럼 요걸 취해주면은 얘 가우스 x 값은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1. 얘는 0, 얘는 1. 그럼 그때 마다마다 집어넣은 다음에 방정식 풀이하시라고. 됐나? 그럼 요때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지. 얘가 가우스니까. 되셨어?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꼴 0이다. 됐나? 그럼 x값 구하면 마이너스 1 또는 마 3이지? 근데 나는 어느 범위에서 구했어? 여기.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해는 얘다. 된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때는 뭐야? 0이니까 x제곱 플러스 3은 0이지? 해가 존재해야 안 해? 하는데 허근이지. 허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너일 때는 해가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 됐나? 이해 가시오? 오케이. 그럼 모든 문자 이렇게 돼 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거듭 제곱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이런 거. 이렇게. 그럼 이랬을 땐 항상 뭐 한다? 치환을 해라. 치환을 해라. 그냥 풀어도 돼. 애들이 초반에 헷갈려하면 치환을 해. 얘를 그냥 n이라고 놓으면 되는 거잖아. 정수잖아, 정수. 그치? 그럼 얘는 뭐? 되네? 그럼 5일은 5.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n은 마 5 또는 1. 이렇게 해서 정답 쓰면 이제 틀리는 거지. 얘 값이 뭐야? 요거지. 맞아요? 가우스 x의 값을 구한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구하는 이 방정식은 x에 관한 방정식이지. 그럼 x 값을 구해야 되잖아, 얘들아. 그죠? 그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5가 나왔대.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4 미만. 된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수치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됐어? 그럼 가우스 x가 1인 경우에는 x는 1 이상 2 미만. 그럼 해가 이렇게 나와. 선생님 방정식인데 부등식으로 나왔네요. 가우스가 들어갔을 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안에 들어간 모든 수치가 가능한 거니까. 되셨어? 선생님 말 가나? 특이상에 대해서만 좀 알아본 거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뭐 2차 방정식 그 형태와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 근과 계수의 관계, 이제는 판별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이 나왔다. 고민하지 마. 근이 나왔으면 저렇게 세 가지가 하고 싶어야 된다고. 대입하고 싶거나 근과 계수의 관계 쓰고 싶거나 방정식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야 되는 게 뭐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다. 이 구조가 나왔는데 너라는 새끼의 근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됐나?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너란 놈이 요거를 다 하고 싶어야 되네요. 그쵸?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하라고 했어? 아까 근과 계수의 관계 요거 설명하면서 이제 근을 구할 때 설명하면서 인수분해, 제곱근 성질, 근의 공식 적재적소에 맞게 니네가 사용을 해야 된다고 했지. 그럼 당연히 근이 주어졌을 때도 이 세 가지가 하고 싶어야 되는데 그때 상황마다 원하는 위치를 선점을 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어떤 문제를 봤더니 대입하는 게 낫더라.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가장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거 예시를 들면 뭐 있어? 문제가 이런 거 있지.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래. 선생님 이 새끼 허근 같는데요? 상관없지. 내가 두 근이라고 했잖아. 실근이라는 말 쓴 적 없어. 그지? 알파 베타를 갖는데 그랬을 때 이 새끼가 뭐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 얘가 2베타 제곱 이렇게 나온대. 그럼 이런 경우는 뭐가 낫냐? 요거 중에서 1번이 더 낫다는 얘기지. 선생님 왜요? 아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려고 해도 근과 계수의 관계는 우리가 아는 게 뭐밖에 없어. 근과 계수의 관계? 그렇지. 합곱이잖아. 뭘 낯설어 해. 합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합곱인데 이 새끼 막 제곱도 나와 있고 막 이러잖아. 아유 조내리 힘들어. 그럼 대입을 해봤지. 어떻게? 요거지.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뭐야?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이지. 그럼 2배 해줘봤더니 요거지.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뭐야? 플러스 1이네. 플러스 1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5 해주면 되겠지. 돼요 안 돼요? 그럼 너란 새끼 얼마? 됐네. 그럼 너도 뭐겠어? 형태 똑같으니까. 요 딱으로 풀어주시는 거라고. 되셨나? 이해가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되는 건 뭐겠어?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궁금합니다. 알파 베타가 궁금해요. 그지? 요런 류의 문제들이 나왔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셔야 된다고. 됐나? 식을 작성하는 거는 뭐? 방정식 만들기는 뭐냐면 요런 거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 요런 거. 기억나시나? 그죠? 요런 게 나왔을 때는 전개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도 괜찮지만 식을 만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저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가보자는 얘기야. 실제로 한번 가보자. 어떻게 되는지. 그럼 요게 나왔으니까 난 뭐 할 거야? 방정식 만들 거야. 된 거지? 그럼 전개했더니 어떻게 돼? 합, 곱. 되셨나? 됐죠? 그럼 얘는 이게 0이겠네. 그럼 요 놈이랑 어때?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같은 거니까 난 뭐 할 수 있어? 어머나, 마이너스 A에 요게 되겠네. 그지? 그럼 A에 요게 되겠네. 그로 인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항상 요 따구의 구조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을 것이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랑 같아질 것이다. 그럼 뭘 구한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하나 구했네요. 되셨어? 선생님 많이 가. 오케이.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됐나요? 그럼 좀 전에 내가 뭐 했어? 얘를 이렇게 만들었지. 이게 뭐다? 얘랑 같은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요 새끼랑 요 새끼랑은 어떻게? 완벽하게 똑같아. 그지? 그럼 내가 문제상에서 만약에 요게 궁금했단 말이야. 얘랑 얘랑은 똑같지? 아니 보라고. 똑같은 거 맞잖아. 근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 두 마리는 비슷하지? 차이점이 뭐죠? 그렇지. x 대신 뭐 집어넣었어? 그럼 내가 x 대신 2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랑 얘랑은 어떻다고? 똑같다고. 그럼 x 대신 똑같이 2 집어넣으시면 끝나는 거지. 되셨나? 그럼 아까 그 예시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요게 나와 있는데 요 녀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요 값이 궁금하다. 그럼 통상적으로 애들이 푸는 건 어떻게 한다 했어? 얘를 이렇게. 맞니? 일반적으로 이렇게 푼다고 했잖아. 그럼 요게 됐으니까 얘는 뭐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 a분의 b니까 2이고 a분의 c 하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 집어넣고 얘는 3 집어넣어서 풀 거라고. 맞아 안 맞아? 이게 틀린 게 아니라고. 근데 구조를 보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이 새끼를 봤더니 너란 새끼가 너랑 비슷하네. 왜? 너란 놈의 해나 근이 알파 베타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럼 너랑은 어떤 거야? 똑같은 거지? 너랑은 비슷하지? 차이점이 뭡니까? 그렇지! x 대신에 1 집어넣었잖아. 맞아요? 그러지. 그럼 요 새끼 1 집어넣으면 호호! 똑같아지네. 근데 너란 새끼 동일해요. 완벽하게 똑같아. 그럼 나는 x 대신 뭐 집어넣었어? 그럼 얘도 뭐 집어넣는데? 1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잖아. 돼 안 돼? 선생님 많이 가. 그럼 요건 나중에 눈깔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를 좀 잘 보시라고. 그럼 간혹 물어봐 얘들아. 선생님 이 새끼가 2x 제곱이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얘도 만들 때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나는 구할 게 앞에 2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수학이라는 새끼는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저지르고 수습하라 했잖아. 만들어. 됐지? 이러면 되잖아. 되냐? 맞잖아. 그럼 요거랑 존내 비슷해. 요거랑 똑같아. 그지? 그럼 여전히 나는 1 집어넣으면 되겠지. 돼 안 돼? 그럼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얼마야? 3이네?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얼마? 끝난 거지. 되셨어? 이렇게 가는 거야, 에? 무작정 전개하는 거 아니라고, 에? 됐지?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요거 자체가 뜻하는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 근데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게 역수근 방정식. 기억나 안 나? 기억나시죠? 역수근 방정식이라는 건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은 그대로 사용할 건데 모든 계수를 거꾸로 해준다. 맞나? 기억나? 요거 나와 있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A, B, C지? 그럼 얘는 이렇게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고. 됐나? 그러니까 역수근이야 얘들아. 쉽게 생각해. 심플하게. 근인데 뭐야? 역수가 뭐야? 뒤집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쇼?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면은 애들이 어떻게 풀어? 통분해. 틀린 게 아니라니까. 통분해서 푼다고. 근데 근이 역수일 때 근과 계수의 관계 여전히 동일하게 합과 곱이지? 이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얘를 쓸 거다. 역수근 방정식. 됐냐? 공식은 그대로 모든 계수를 거꾸로. 됐어? 공식은 그대로라며.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쓰면 되지. 근데 실제 자리를 봤더니 뭐야? 얘는 마이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A분의 C 쓸 거니까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 됐나요? 선생님 많이 가? 증명은 예전에 한번 해드렸어. 궁금해 하시면 한번 해드리고. 잘 봐. 증명을 해드릴게. 어렵지 않아요. 얘를 썼다는 것 자체가 알파 베타가 0이 아니야. 아닌 거지? 아닌 거니까 나는 얘를 뭐 할 거야? x제곱으로 나눌 거야. 됐나? 그럼 얘는 a 플러스 요거지. 여기에서 중요한 게 x가 알파 또는 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는 거야. 됐나요? 선생님 말가? 그럼 나는 얘가 꼴보기 싫으니 x분의 1을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됐나? 그럼 x가 뭐라고 했어요? 알파 또는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고 했지. 그럼 t는 알파 베타 집어넣으면 알파분의 1 또는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거 맞나? 선생님만 인정해? 그럼 요 새끼 풀어주면 뭐가 돼? c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a = 0 되는 거지? 되니 안 되니? 그럼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이게 그냥 t 거잖아. 마이너 a분의 b 맞지? 그럼 얘는 뭐가 돼? 되셨어?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은 됩니다. 이해 갔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2차 방정식에서 끝나지 않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동일하게 어디도 간다고 했어? 3차, 4차, 9차 방정식 다 간다고 했지. 맞아요. 그래서 2차일 때만 합곱, 3차일 땐 뭐였지? 합들곱. 그렇지, 합들곱. 4차일 땐? 그렇지, 합들세곱이야. 그러니까 얘가 모든 식을 전개를 했을 땐 그 전개식부터 보셔야 된다고 했어. 그럼 전개를 했을 때 그 계수의 특징들이 그렇게 간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가 거기에서 파생된 건데 변할 리가 있겠어 없겠어? 없단 얘기지. 그럼 역수근 방정식도 거기에서 착안한 건데 변할 일이 있겠어 없겠어? 없다란 얘기야. 기억하셔야 된다고. 되셨나요? 선생님 많이 가. 중요한 거니까 좀 알아두시라고. 그러니까 식 세우는 거. 그럼 이제 방정식에서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있었어? 해나 근을 갖는다. 교점을 갖는다. 그지? 인수를 갖는다. 그럼 방정식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치? 그럼 방정식을 세우는 부분의 입장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고. 이거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도 우리가 계속 하던 거야. 식 세우던 거. 그럼 그게 뭐가 있었느냐? 이런 거 잘 봐. 얘 봤을 때 그래프와 위치 관계 설명을 해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더 한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그쵸? 잘 들어야 돼. 그래프와 위치 관계. 위치 관계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이걸 하는 이유는 해나 근을 갖는다. 해나 근을 구해주세요. 아까 뭐라고 했어? 두 그래프의 교점을 따졌을 때 그 교점의 x좌표가 해나 근이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는 그거를 판별식으로서 승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너 이 새끼 서로 다른 두 실근 같네. 그 얘기는 뭐야? 그래프 그려서 쿵짝쿵짝 해봤더니 교점이 두 개 나왔네. 그지? 그럼 중근을 갖네. 뭐야? 교점이 한 개였네. 허근을 갖는다. 뭐야? 그렇지. 수직선에서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는 허수를 표시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럼 그 만족하는 교점이 존재를 해야 하네. 안 하는 거지. 이해 갔어? 그럼 교점이 없으면 뭐란 얘기야? 해나 근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고. 허근을 갖는 거라고. 되셨나? 그럼 그 녀석을 이제 위치 관계로 가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요게 나와 있으면 얘를 풀이할 때 항상 어떻게 된다? 2차 나왔으니까 포물선을 생각하는 거야. 포물선. 알겠어? 요놈. y는 이렇게 됐으면 2차 포물선이지? 맞아요? 중3까지만 배웠어도 다 아는 내용이야. 물론 환자. 됐어? 그럼 얘가 y는 0. x축이지? 그럼 요놈은 특별히 뭐? x축과의 교점을 따져본 거라고. 2차 함수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야. 근데 그냥 단순하게 한번 보시라고. 그럼 2차 함수 포물선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이 x축과의 교점을 따졌더니 얘 몇 개야? 2개, 1개, 빵개잖아. 교점 이꼴 뭐라고 했어? 해나 근의 개수. 해나 근을 갖는다. 동일한 거라고 했지? 그럼 얘는 해나 근도 몇 개? 2개, 1개, 빵개란 얘기지. 그럼 2차 방정식은 특별히 해 개수에 따라서 뭔가를 판별할 수 있잖아. 그런 식을 우린 판별식 D라고 불렀잖아. 그치?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되는 거고 얘는 0이면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가면 되는 거라고. 되셨나요? 선생님 많이 갔어? 그러니까 이 위치 관계와 해나 근의 사이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된다고. 이건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차함수를 배웠던 안 배웠던. 알겠어? 그러니까 이차함수 얘기는 선생님이 고1 과정에 이차함수 얘기를 하는 거야. 중3 때 배웠더라도 요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 됐나요? 이게 1절. 이제 2절 들어가면 해나 근을 갖는 경우 식 세우는 방법은 이렇게 된다고. 문제가 이렇게 나와. 이거 저번에 선생님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 다시 한번 정리하자. 해나 근을 갖는다. 동일한 표현 뭐 있다고? 교점을 갖는다. 인수를 갖는다. 나누어 떨어진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죠? 그럼 여기 다 봤을 때 얘는 첫 번째 케이스 어떻게? 그냥 예시를 들게. A. 됐나요? 이 차 다항식. 그러니까 2차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요게 나왔어. 그럼 요거 봤을 때 뭐야? 이 자리 x지? 네. x 대신 1, 2 집어넣었더니 0 됐다는 얘기는 대입했더니 성립한 거지. 대입하면 성립하는 게 뭐라 했지? 해나 근이라고 했잖아. 그럼 해나 근 나오면 대입하거나 방정식 만들거나 근과 계수의 관계. 맞아? 그럼 식 세워보자고. 어떻게 돼? A에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됐니? 선생님 많이 가? 그럼 두 번째로 뭐? 이렇게 나왔어. 좀 더 들어가면 이 새끼들은 이 녀석하고 얘하고 뭘 따진 거야? 알겠어? 여기만 봐봐. 0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런 식이지? 맞아 안 맞아? 선생님 많이 가? 그럼 좌변이 요거일 거고 우변이 얘란 얘기잖아. 이 두 새끼에 뭘 따진 거야? 교점 따진 거라고. y는 마이너스 4잖아. 이해 갔니? 그럼 얘도 쉽게 가면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라고. 선생님 왜요? 얘를 빵으로 생각을 하라니까. 아, 전 헷갈리는데요. 그럼 이렇게 가면 되지. 마이너스 4니까 요거 되는 거지. 선생님 많이 가? 이렇게 되는 거지. 돼 안 돼?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갈 거냐면 요거를 gx라고 할게. 괜찮아? 괜찮아요? 그럼 G1은 뭐가 돼? P1 마이너스 4니까. 아, 뭐하고 있냐? 소리. P1 플러스 4니까 님 뭐 돼? 0 되는 거 맞지? G2는 P1 플러스 4니까 P2 플러스 4니까 0 되는 거 맞지? 그럼 좀 전에 뭐 했어?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식 요 딱으로 썼지? 돼 안 돼? 그럼 내가 GX를 써보면 뭐가 되는 거냐? A에다가 요거지. 돼? 아, PX 말고 GX를 썼잖아. 그럼 GX는 누구라고 했어? PX 플러스 4라고 했지? 그럼 결론적으로 PX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 맞냐고. 내 말 이해가? 됐어? 아, 요거에서 요거 하나 늘어난 거야. 됐냐? 특징을 봤더니 뭐가 된다고? 동일한 수치가 나왔으니까 원래 있었던 요 식처럼 만든 후 마이너스 4만 붙여주면 되는 거구나. 되셨어? 그럼 그걸 응용하면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니까 x 집어넣으면 x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됐나? 그럼 얘 뭐가 돼? x라고 취급을 했을 때 요거를 또 gx라고 한번 보자고. 됐나? 그럼 g1은 p1 빼기 1이지. p1이 1이었으니까 0이지. g2는 p2 빼기 2니까 또 0이지. 그럼 gx를 내가 만들면 또 뭐가 되겠어? a에 이렇게 되는 거 맞냐? 근데 gx가 뭐야? px 요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px는 또 뭐가 돼? 이 식에다가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돼요? 이해가? 기억하셔야 된다고. 이전에도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정리는 다 되셨을 거라고 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 됐냐? 그러니까 뭔가 집어넣었을 때 0 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이 식을. 그럼 얘를 이제 조금 응용하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치? 네. 이 자리는 x자리였는데 x 대신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고 2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4가 나왔다며. 그럼 나는 이 x에 좀 주목을 하고 싶다고. 나는 1 집어넣었어요. 그치? 그럼 마이너스 2를 괜찮아? 그럼 마이너스 4를 괜찮아?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 거니까 1, 2 집어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니? 그럼 요걸 통틀어서 보면 px는 x 곱하기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지. 돼? 안 돼? 따라와? 그럼 나는 px 플러스 2x를 또 여전히 집어넣긴 거. 얘를 gx라고 표현을 하면. 그지? 얘 왜 있어? 된 거지? 그럼 g1은 뭐야? p1 플러스 2지? p1이 뭐야? 마이너스 2. 그럼 g1 또 0이지? g2 또 0이지? 돼? 그럼 결론적으로 px는 또 뭐가 되겠어? a에 x-1에다가 x-2에다가 마이너스 2x 이렇게 붙으면 되겠지. 되셨나? 선생님 많이 가? 이 네 가지 경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댔어. 적어놓은 학생들도 있고 없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적어놓은 학생들은 그대로 다시 한번 숙제하시고 안 돼 있으면은 적어놓으세요. 시간 없으니까 찍어. 문제 풀어야 돼. 꼭 알아두시라고.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식을 계속 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찍었으면 가서 좀 옮겨 적어. 맨날 찍고서는 그냥 핸드폰에 냅두지 말고. 됐어요? 예준이 괜찮아? 기다려야 돼? 뭐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렉 걸렸어요. 렉 걸렸어? 오케이. 보자. 그럼 저걸 응용해서 어떻게 갈 수도 있느냐? 중근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중근은 어떻게 해요? 중복되는 두 개 실근이잖아, 그치? 그럼 지금 세워드린 이 식 세우는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갈 수 있어? 얘가 x는 2를 중근으로 가져요. 그럼 나는 그 표현을 어떻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냐? 얘네를 통틀어서 쓰자면 뭐 예를 들어서 x는 2를 중근으로 갔습니다. 얘는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 그치? 식을 쓰자면 굳이 이거잖아. 풀어서 쓰자면. 그럼 얘는 px는 뭐가 되는 거야? a에 요거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얘는 그냥 뭐가 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다 할 때도 이렇게 가는 게 맞기는 한데 굳이 이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해? 안 한다고. 얘가 중근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중복되는 거니까 x-1이라는 인수를 몇 개 가져? 2개를 갖겠네. 그냥 바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라고. 됐나? 선생님 많이 갔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되셨어요?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바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이 식 세우는 게 엄청 중요해, 얘들아. 못 세우면 이제는 나중에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들도
그냥 무작정 대입만 해가지고 힘들게 풀이를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기본적인 사항들은 좀 숙지를 해. 자, 이런 얘기야. 문제로 들어갑시다. 드디어 이제 문제 풀이하네. 몇 분이냐? 15분이라고? 열일곱 문제인데 될까 모르겠다. 예전처럼 요거 필요한 부분들 꺼내서 한두 문제씩만 딱딱딱 풀이하고 나갈게요. 잘 봅시다. 124페이지에 4페이지에 254번 253번 갈게요. 거기 밑줄 쳐. 어디에다 쳐야 되겠어? 그렇지.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지? 아, 그렇지.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우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도 x 있잖아. 그치? 선생님 많이 가? 그럼 x를 이제 절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가는 거 맞나? 여기 넘어가면은 x에다가 이렇게 가는 거 맞나요? 얘가? x 뽑아내야지. 됐잖아.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a-1, a-4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 이렇게 되겠네. 그럼 나는 뭐 해줘야 돼? 너부터 정리해야 되겠지? 그럼 a제곱 a 뭐뭐 합곱이니까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4인데 이걸로 바뀌지? 됐쇼? 항상 x로 무려야지 얘는. 되셨어?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x가 혼자 있었잖아. x로 묶어야지. 그럼 요 녀석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a-2에다가 a-3에다가 x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면 되겠다. 첫 번째 뭐라고? 얘 개수가 0이 아닌 경우. 됐죠? 그럼 얘는 a가 2가 아니고 a는 3도 아니에요. 됐나? 이랬을 땐 양변 나눠도 되니까 x는 뭐가 돼? 요거 되죠? 그럼 요거 쌩 까면 되니까 a-3분의 1 한 개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x의 개수가 0인 경우니까 그치? 두 가지로 가셔야 되겠네. 얘는 첫 번째로 뭐 a가 2인 경우. 그럼 얘는 0 곱하기 x가 뭐야? 0이지? 아이고야. 그럼 얘는 모든 수 해가 무수히 많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뭐예요? a가 3인 경우를 가주시면 0 곱하기 x는 여전한데 3이면 1이지? 그렇지. 얘는 해가 없어요.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 부정, 불능. 되셨어? 넘어가셨어. 뭐가 나왔냐? 절대값 풀이가 나와 있네요. 절대값 풀이. 그럼 얘는 어떻게 갈 거다? 문제상에서 보시면은 256번 볼까요? 256번. 얘는 두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둘 다 하지 뭐. 첫 번째 거 봤더니 절대값이 요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x-4에다가 됐네. 됐숑. 되셨어? 그럼 요거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범위 설정. 그지? 그럼 첫 번째로 뭐가 되겠어? 0 이상일 때니까 얘 그대로 나오지? 0 이상일 때니까 그지? 그대로 나오면 뭐가 돼? 2x-1은 집어넘기면 뭐가 돼? 2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1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이 새끼는 쌩까 된 거지. 두 번째로 x가 2분의 1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튕겨져 나오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꼴 되겠네. 그럼 넘기고 넘겨봤자 어차피 x는 0이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2분의 1보다 작은 거에 0 들어가잖아. 그럼 얘는 x는 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 됐쇼? 이해 가요?
2번 봤더니 어머나! 요 녀석은 뭐 절대값이 2개네. 쫄지 마시고 0 되는 거 스르륵 싹싹 범위 나누면 된다라고 했어. 기억나요? 그럼 얘는 3하고 4니까 x가 3보다 작은 경우 3, 4니까 x가 3 이상 4 미만인 경우 x가 4 이상인 경우 통상적으로 절대값 나왔을 때 범위 따지는 건 항상 크다일 때 는이 붙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된댔어. 그냥 기본적인 약속이야. 3보다 작다 뭐 마이너스 1 집어넣든지 0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둘 다 음수지?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꼴 2이다. 그럼 마이너 2x가 7이니까 마이너 5죠? 그럼 x는 2분의 5 여기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됐어? 3, 4, 3.5 집어넣어봐. 얘는 수치가 좀 적으니까 3.5 집어넣으면 음수 양수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다가 그럼 얘는 뭐야? 1은 2다. 말이 돼 안 돼? 미친놈이죠? 해가 없어요. 여기선 쌩 까면 돼. 그런데 얘들아 그런데 잘 들어! 얘가 만약에 풀었더니 만약에 2는 2다 이렇게 나와버렸어. 그럼 좌변은 정확하게 쓰면 0 곱하기 x 더하기 2는 2인 거지. x 대신 뭘 집어넣어도 좌변 뭐야? 2지. 그렇지. 그럼 얘는 요거 자체가 해가 되는 거야. 그럴 때. 나는 해를 이 범위에서만 구해주는 거니까. 알겠어? 다시 한번. 만약에 얘가 해가 무수히 많다인 부정형이 되면 잘 들어야 된다고. 부정형이 되면 이 범위 자체가 해라고. 내 말 이해 가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상에선 쌩 까고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요거는 10 집어넣어. 양수니까 요거네. 그럼 2x가 얘는 9니까 x는 뭐야? 2분의 9. 4.5니까 얘보다 큰데 들어가지? 그럼 얘는 뭐? x는 이것 또는 이거.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2차 방정식 드디어 나왔네. 2차 방정식 한번 봅시다. 이거 봤을 때 2차 방정식 아하 얘는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네. 거기에만 잠깐 주목하세요. 128페이지에 259번에 2번하고 260번 풀어드릴게요. 2번 봤더니 뭐가 나와? 이거는 한번 그냥 써드리는 거야. 제곱의 개수가 뭐야 얘들아? 개수가 유리수야 브리수야? 그렇지. 무리수지. 그죠? 근데 방정식이라는 새끼는 특징이 항상 뭐냐면 최고차의 개수 그러니까 2차만이 아니라 최고차의 개수가 유리수인 걸 좋아해. 이해 갔어? 왜 그러냐면 계산을 할 때 통상적으로 얘가 이제는 뭐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시점에서 바라보는 건데 그럴 때 최고차의 개수가 무리수이면 집중해. 무리수이면 안 좋아한다고. 식이 복잡하다라고 그냥 인식을 해버려. 이해 갔지? 그럼 우리는 분수식에서 분모가 무리수인 걸 안 좋아하잖아. 그럼 뭐 해줘? 유리화 시키지? 그러니까 이 새끼도 마찬가지로 유리화 단계를 거친다고. 누구를? 제곱의 개수를 유리수로 바꿔주는 거야. 양변에 2-루트 3을 곱해 번지면 돼요. 이해 갔어? 그럼 앞에 허수가 나왔어. 아니 당연히 무리수도 싫어하는데 허수 좋아하겠냐? 아니죠. 그럼 허수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실수화를 시키기 위해서 양변에 켤레를 곱해주시면 돼요. 이해 갔나? 근데 이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유리화나 실수화를 시켜서 푸는 게 정석이지만 보이시면 그냥 하셔도 상관없다고. 알겠어? 인수분해가 그냥 보여요. 그냥 푸시리 하시면 된다고. 알겠어? 그걸 해주면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막판에 유리화 한 번 더 시켜줘야 돼. 그 차이밖에 없어요. 됐나? 얘 바로 보이잖아. 2 플러스 루트 3, 1. 1이니까 2 플러스 루트 3이야. 1이야. 둘이 더해서 마3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되지. 부호 뭐 되겠어? 둘 다 마이너스겠지? 그렇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그럼 얘 나오잖아. 그럼 얘는 xx 쓰고 가로를 7번 지면 되니까 x는 뭐가 돼?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또는 1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얘만 뭐 해주면 돼? 유리화. 됐냐? 이 차이밖에 없어. 원래 정석적으로 푸는 거 뭘 좋아해? 앞에 있는 녀석을 유리화나 실수화 시켜주는 걸 좋아라 하지만 내가 보이면 그냥 풀어도 크게 상관은 있다 없다? 없다. 되셨나? 되쇼? 오케이. 그럼 요거 봅시다. 요 풀었더니 뭐래? x가 a 또는 b가 나왔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래. 그럼 구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근이 나와 있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 구하라. 그럼 내가 아는 근에 대한 관계는 근과 계수의 관계 뭐뭐 합곱. 그지? 그럼 얘는 변형식 쓰란 얘기네. 그치? 그럼 우선 구해줘야 되네. 요 새끼 때문에. 그죠? 그럼 얘는 x제곱 x 합곱이니까 마이너스 18 된 건가? 곱이니까 80 넘어오면은 됐나? 돼요? 그럼 얘는 65 되는 게 5하고 13인가? 그지? 그럼 둘 다 마이너스니까 x는 뭐가 돼? 이렇게 가면 되겠네. 선생님 왜 근과 계수의 관계 안 쓰셨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때는 통상적으로 바로 보이거나 그지? 인수분해가 조금 지저분할 경우. 근데 얘는 뭐야?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잖아. 맞지? 선생님 말 가지? 그러니까 아까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 했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데 굳이 얘를 근과 계수의 관계 변형식을 쓸 필요는 없는 거지. 되셨나? 이해 갑니다? 오케이. 문제풀이 이어갑시다. 풀만합니까? 얘들아 괜찮아? 말이 없어. 또 혼자 떠들어야지. 혼자 해야지. 잘 보자. 드디어 절대값이 나왔네요. 그 친구가 절대값이 나왔어. 예, 봅시다. 이거 봤을 때 어떻게 갈까? 265에 2번하고 2번 안 했네? 263 먼저 하자. 263 먼저 하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거기에 주목하셔야지.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k가 0, 1, 2가 있어 없어? 없죠. 얘 두 근이 1 또는 알파라고 나왔어. 그때 k와 알파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랬네. 그죠? k하고 알파의 합을 구해주래. 구하면 되지 뭐. 쉐기 여기 나와 있잖아. 그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 근이 나왔어. 기본은 뭐 하고 싶어? 대입하고 싶지. 맞아요? 혹은 근과 계수의 관계나 방정식을 만드셔도 돼. 됐나? 그럼 미지수가 나와 있으니까 대입하는 것도 괜찮고 근과 계수의 관계도 괜찮아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요 새끼 1 집어넣으면 우선은 대입을 해볼게. 가장 간단한 거니까 2k-4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돼? k제곱 플러스 2k 이꼴 0이네. 그럼 k는 0 또는 마이너스인데 문제상에서 뭐라고 했어?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k가 0, 1, 2가 있다 없다? 없다. 되셨어? 그럼 k는 얼마? 마 2. 그럼 식을 써주시면은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8이 꼴 0이네. 그치?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 1 플러스 알파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알파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 됐습니다. 됐어요? 이해 갔어? 그 다음에 마플 개념킴 3. 거기 봤을 때 265에 2번하고 266번에 1번 풀어드릴게. 이렇게 둘 다. 모든 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 얘는 이렇게 나와 있네. 두 가지 다 가봅시다. 가보자. 이거부터 갈까? 얘는 당연히 어떻게 가야 돼? 범위 나눠야 되지?
여기는 경우는 뭐가 돼? x제곱 플러스 2니까 되나? 보자마자 뭐야? x 마이너스 그렇지, 완전 제곱골. 그럼 x는 뭐 돼요? 1. 들어가네. 대충.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돼? x가 1.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튀어나와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니까 뭐가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그럼 얘는 돼? 돼? 그럼 x는 뭐? 그럼 둘 다 들어가네. 됐습니다. 네. 얘 갔어 안 갔어? 잘 풀었나?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었네? 사칙연산 잘못했으면 알려줘야지. 무조건 맞다고 하면 어떡해. 얘 마이너스니까 이거 마이너스 바뀌잖아. 그럼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네. 됐죠? 그럼 3일은 3.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그럼 1은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마 3 이렇게 되고.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요 녀석이 이제 뭐가 되냐? 아까 설명했던 그런 류의 문제네.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풀 수도 있다고? 그래프로 풀 수도 있는 거라고. 알겠어? 되냐고? 왜? 뭐? 값이 두 개 있죠. 말을 똑바로 해줘. 아니고 둘 다. 2번 마3 또는 1 했잖아. 있죠. 왜? 뭐 임마. 맞는 거 같은데. 요 그래프 그릴 수도 있다고. 어떻게? 왜? 반의 제곱이니까, 그지? 반의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되는 거 맞지? 맞아 안 맞아? 요거지? 그럼 요 녀석은 뭐야? 얘 꼭지점의 좌표를 보면은 1, 마이너스 2 됐냐? 그럼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절대값이니까 뭐 한 거야? 뒤집어 올린 거지. 그럼 요놈 뭐가 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2일 때. 그럼 얘는 2니까 뭐가 되냐? 교점 3개 나오겠네. 선생님 많이 가요? 선생님 많이 갔어? 오케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 그때 뭐라고 했어?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얘는 뭐야? 하나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1일 때 2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좌표만 알면 되는데 포물선의 성질을 알면 금방 풀지. 무슨 성? 대칭성이잖아요. 더해서 반띵하면 뭐야? 얘지? 선생님 많이 가? 얘 모든 그 합 구하라고 했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지? 그치? 그럼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두 번째로 봤을 때 뭐냐? 얘는 그래프가 싫어요. 그럼 얘는 나눠줘야지. 첫 번째 케이스 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얼마? 2. 양수일 때. 이해 갔어? 두 번째로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된 건가? 뿔마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됐지?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냐? 이렇게 되겠네. 대충? 돼 안 돼? 얘. 그럼 얘 풀어주면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1 이꼴 0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그럼 x는 뭐가 돼? 1. 그럼 얘 다 더했더니 얼마? 3 되겠네.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가우스를 포함했대요. 가우스를 포함한 녀석. 그럼 요거는 몇 번을 풀어드릴까? 269번. 요거 봤을 때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가우스가 혼자 나올 수도 있고, 그지? 요 녀석이 연달아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거듭제곱골 나왔을 때. 맞아요? 그럼 거듭제곱 나왔을 때 무조건 치환해서 풀라고 했지? 칠판 잘 봐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칠판 보라고. 왜 자꾸 고개 숙이고 있어? 잘 봐.
그럼 요놈 봤을 때 아까 기본 성질 뭐라고 했어요? 가우스라는 녀석은 특징이 그치 정수한테 관대하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요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응? 아니 정수 아까 뺐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 쓸 수 있어? 그렇지 되셨나? 선생님한테 가요? 오케이 그럼 나는 너란 녀석을 뭐냐 n이라고 그냥 치환을 하자 됐나? 그럼 문제 다시 써주시면 뭐가 돼? 2배 이렇게 가는 거 맞나요? 돼요? 그럼 요 놈은 뭐가 되냐? 2n 제곱 플러스 4n이지 뒤에 마이너스 3n이지 그럼 플러스 n 따라와? 플러스 2 마이너스 9 그럼 마이너스 7에다가 마이너스 6인가? 됐죠? 그럼 얘는 2일은 2 3이 6 그럼 요 새끼 4 3이고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거 맞나? 이해 갔어? 그럼 n은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3 또는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n은 뭐야? 그렇지 가우스의 값은 나를 넘지 않는 최대한의 정수라며 그럼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얘만 된다는 얘기지 되셨어? 그럼 결론적으로 뭐란 얘기야? 가우스 x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됐어? 할 수 있습니다 됐어 안 됐어? 된 거요 그런 다음에 요거 271번 72번 요거는 넘어갈게요 됐어? 넘어갈게요 왜냐면 요거 사각형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되지 맞아 안 맞아? 가로 세로에서 그냥 xcm 하나씩만 빼주면 되겠지?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중등 문제하고 똑같잖아 얘들아 지금 몇 분이죠? 잘하면 될 수도 있고 274번으로 갈게요 274번 봤더니 x제곱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야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뭐 봐야 돼? 판별식을 보셔야 되는 거 맞죠? 그럼 판별식을 써야 되니까 어쨌든 판별식 자체는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게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는 좀 이따 판단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기본적으로 우선 판별식부터 쓰자는 얘기지 판별식부터 씁시다 판별식부터 써주시면 요즘 어떻게 될 거냐 얘는 이렇게 가자 아우 짝수네 그지? 짝수니까 얘는 요거 써주시면 되겠네 그럼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k제곱 k제곱 날아가죠? 마이너스 2k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4죠?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크다 같다 작다 부등식 풀 때는 음수로 나눠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부등호 방향 반대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가시고 2번 갈게요 그럼 요거 마찬가지네? 278번 그지?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마찬가지인데 이제 차이점만 살짝 두자면 뭐라고 했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지? 그지? 그럼 얘들아 277번, 8번, 9번을 봤을 때 다 뭐라고 했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지?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요거하고 똑같이 갈 건데 얘들아 요거하고 똑같이 갈 건데 277번은 a는 0이 아닙니다. 이게 추가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k는 요거입니다. 이게 추가되는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판별식 쓰는 건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추가되니까 여기 구해주신 거에서 이게 만약에 포함되어 있으면 빼번져야 된다는 얘기지. 됐죠? 근데 요 놈들은 쓰는 걸 뭘 좋아한다고 했어? 예를 들어 드릴게.
얘는 K가 2가 아닌 거니까 만약에 K가 1보다 커요? 이게 나왔어 최종적으로. 근데 2가 아니라고 했지? 그럼 얘는 이거이면서 이거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를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있는데 얘는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범위 쓰는 걸 어떻게 쓰는 걸 좋아해? 요거 나눠서. 그러니까 K는 뭐예요? 그지? K는 이렇게 쓰는 걸 좋아라 한다고. 익숙해지셔야 돼. 그러니까 얘는 누구보다 크고 누구 아니에요.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 수학은. 됐어요? 다음 next 갑시다. 2차 방정식의 활용 나와 있네. 280번 한번 볼까요? 아, 중요하네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280번에 1번을 봤더니 1번 보니까 어디다 밑줄 쳐야 돼? 그것도 중요하고 뒤에 쭉 읽어봐. 뭐라고 나와 있어? 그렇지. K값에 관계없이 밑줄 치세요. 중근을 갖도록. K값에 관계없이 밑줄 치라고. 쳤어? 280번이죠? 그럼 걔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K에 관한 항등식.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생겼다는 얘기야. 뭐가? 원래는 중근을 가져야 하면은 판별식 D가 0만 되면 되는 건데 거기에 앞서서 또 뭐가 되는 거야? K에 관한 항등식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되셨나? 그럼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어떻게 돼? 판별식 D 짝수 공식 쓰면 되네. 그럼 K-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요거 되죠? K제곱 K제곱 날아가지?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B 이꼴 0이네. K에 관해 묶었잖아. 됐나? 이해가? 아,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가 혼자밖에 없잖아. 그럼 나머지가 싸그리 0 되면 되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A는 얼마? 0인 거고 A가 0이면 B는 6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6K?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아, 얘 요거야? 생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가 요거래요. K가 있었대. 선생님 문제를 잘못 봤네. 그럼 K로 묶어. 묶으면 뭐가 돼? 아유, 그럼 다행이네. 그럼 다시 봤더니 얘가 0이고 얘도 0인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A는 뭐? 마 3. 그럼 9 플러스 B니까 B는 마 9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큰일 날 뻔했네. 고마워잉? 그 다음 갑시다. 근과 계수의 관계가 드디어 나왔네요. 근과 계수의 관계. (283번) 가볼까? 284번으로 갈까요? 284번 봤더니 이거를 풀어드리는 이유는 조건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조건을 잘 보셔야 돼. 잘 봐봐, 얘들아.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요 새끼를 봤을 때도 요걸 아무 생각 없이 푸는 학생들이 있어. 아이 선생님, 요거 나왔으니까 저는 요 새끼 제곱할래요. 알파하고 베타는 하니까 제곱해서 풀 거예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랬을 때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요걸 봐야 돼. 합이 뭐야? 두근의 합 뭐냐고? 7이지. 곱 뭐야? 1이지. 그럼 합도 플러스고 곱도 플러스란 얘기니까 알파, 베타가 뭐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지. 그러니까 얘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거야.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합이 문제상에서 봤을 때 양수고 곱이 양수니까 둘 다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린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선생님 많이 가. 그런데 요 녀석이 합이 음수고 곱이 양수가 나왔으면 둘 다 마이너스인지 그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둘 다 마이너스란 얘기잖아. 합이 음수고 곱이 양수가 나왔대. 곱이 양수가 되려면 뿔뿔 마마밖에 없잖아. 이해가지? 근데 합이 음수란 얘기는 뿔 마나 마뿔인데 둘이 곱하면은 음수니까 그건 맞지 않지. 내 말 이해하고 있는 거야? 합이 잘 좀 들으라고. 음수이고 곱이 양수래. 그럼 될 수 있는 건 곱해서 양수 되는 거는 뿔뿔 마마밖에 없잖아. 근데 합해서 음수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란 얘기지. 이해 가한가? 그럼 그랬을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제곱을 해서 풀겠지? 선생님 많이 가? 그럼 제곱을 할 건데 얘네 자체가 뭐라고? 음수잖아. 내 말 이해 가냐? 그럼 얘 제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날라가면은 마이너스 튕겨져 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 안 가? 이해 가? 그걸 루트에서 복소수 배우면서 제일 중요했던 거 뭐였어? 이렇게 가면은 둘 다 음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0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둘 다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튀어나와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나마 니네한테 난이도를 낮춰낸 문제야. 왜? 합도 양수, 곱도 양수니까 당연히 둘 다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럼 이 새끼는 그냥 제곱하면 되는 거야. 얘 자체는 못 구하고 제곱을 구하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합이 음수, 곱이 양수가 됐으면 둘 다 음수란 얘기니까 그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 경우에서는 이 식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인정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잘 보셔야 돼.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 합 뭐야? 음수. 곱 뭐야? 양수. 그럼 둘 다 뭐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지? 인정하냐고. 합 뭐야? 마4잖아. 그럼 합이 음수지. 곱 뭐야? 이니까 양수지. 그럼 두 마리 다 뭐다? 음수다 이 얘기지? 그럼 절대값 씌웠으니까 얘는 뭐야? 요거에 마이너스 취해야지. 되셨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 역수근이지? 마이너스 예분의 a니까 마이너스 2지? 그럼 요거 나왔으니까 뭐? 플러스 2. 되셨나? 이해가요? 합 7이죠? 곱 1이죠? 그럼 9네. 되셨어? 9가 된 거잖아. 그럼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뿔마 3일 건데. 그지? 근데 둘 다 뭐라고? 양수라고 나왔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이 나올 리가 있어 없어? 없지. 되셨어?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마플 개념 익힘 넘어가셔서 146페이지에 뭐 할까? 286번에 1번하고 1번 여기 있고 상수 AB 값을 구해주세요. 웬만하면은 유형별로 다 풀어드리려고 해서 문제별로 뭐 1, 2번 나와 있으면 하나씩은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야. 요거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요게 4년 전인가? 실제 학교에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애들이 부호를 신경을 안 쓰고 풀어가지고 틀린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는 기본은 당연히 합곱인데 알겠어? 합곱이지만 그때 부호를 잘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봅시다. 1, 5를 갔는데 이거 못 풀면 화환자 새끼지. 그죠? 근 나왔으니까 뭐야? 방정식 만들어도 되고 근각에서의 관계 뭐 다 쓸 수 있지. 이해 가죠?
대입도 되고. 근데 얘는 근각에서의 관계가 제일 낫겠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 그럼 1 곱하기 5가 b. 끝났네. 그럼 a는 얼마? 6이고 b는 된 거죠? 곱이니까 뭐야? 6분의 5겠네. 끝. 되셨어? 할 수 있습니다. 근각에서의 관계 썼잖아. 두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알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 6이고 알파 베타가 마 3이지. 되셨어? 그럼 이 녀석을 봤을 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2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a인 거지. 2알파 마이너스 1에다가 2베타 마이너스 1이 b인 거잖아. 그치? 돼 안 돼? 선생님이 갔어? 그럼 이 녀석도 전개를 하셔도 되는데 형태를 살짝 바꾸면은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알겠어? 아이 맞잖아. 두 근 나왔으니까. 됐지? 그럼 이 녀석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보시면은 원래는 4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그 방식이 익숙해지시면, 식 세우는 게 익숙해지시면 이거 봤을 때 마이너스 2로 빼낼 수 있지. 마이너스 2로 빼낼 수 있지. 그럼 얘 뭐야? 4배에다가 마이너스 2 빼내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빼내는 게 힘들면 나누라고 했잖아. 얘가 마이너스 2로 나누고 마이너스 2로 나눠봐. 빼낸다고 치면. 그럼 요거잖아. 요거. 그 원래 식에다가 이 새끼 원래 식에다 얼마 집어넣은 거야? 2분의 1 집어넣은 거지? 돼? 2분의 1 집어넣고 4배 해주면 되는 거잖아. 선생님 말이 같지? 되셨지? 됐어요. 그게 아니면 무조건 뭐 해야 돼? 집어넣으시면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뒤쪽 계산까지는 안 해드리는 거야. 이 식 요 정도 나왔으면 풀 수 있으니까. 알겠어? 뒤로 넘어가셔서 지금 몇 분이죠? 아이고야, 풀다가 멈춰야 되겠네. 여러분들 또 소중한 점심시간이니까. 289번 볼까요? 289번에 1번 두 근의 비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두 근 비가 1대 2가 된대요. 그런 다음에 290에 2번 갈까? 어쨌든 이제 4문제 남았는데 4, 5, 6, 7 4문제 남았는데 못 풀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이할게요. 야, 1대 2가 나왔대. 그러면은 저 B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잖아. 1대 2가 나왔다는 거는 실제 값이 아니야. 실제 값이 아닐 확률이 높죠. 왜냐면 우리는 가로도의 세로가 몇 대 몇이니? 라고 했을 때는 가장 간단한 그 정수의 비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야? 너 실제 값이 되고 싶으면 뭔가를 동일하게 곱해야 되는 거 맞지? 왜냐면 B를 따질 때는 뭐니까? 동일한 값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죠? 그럼 두 근을 뭐라고 나? 이렇게 놓으시면 끝났지 뭐.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2알파가 9인 거고 알파 곱하기 2알파가 K인 거. 그럼 여기서 벌써 나왔네. 알파는 얼마? 3. 그럼 K는 뭐가 되겠어? 3 곱하기 6.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네. 그치? 잘 보자. 18. 그럼 이거 봤을 때 연속된 홀수래? 이젠 코딩이잖아. 연속된 홀수래? 홀수는 얼마 차이 나? 2씩 차이 나잖아. 그치? 그럼 짝수는? 2씩 차이 나니까 내가 짝수를 쓸 때는 일반적으로 2알파 이렇게 쓰지. 그럼 그 다음 짝수는? 2알파 플러스 2. 그 다음은 2알파 플러스 4. 땡땡땡. 그 전에 건 2알파 마이너스 2. 되냐? 그럼 연속된 홀수니까 홀수는 뭐야? 2알파가 짝수지. 홀수는 1을 빼거나 더하면 되겠지. 그럼 나는 2알파 마이너스 2라고 2알파 플러스 2를 두 근으로 보면 되겠네. 되셨어? 그럼 두 근에 한 뭐가 돼? 4알파가 4K 되는 거 맞지? 돼? 그럼 두 번째 2알파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에 의해서 뭐가 돼? 됐냐? 알파 대신에 K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겠네. K에 관한 2차 방정식. 되셨어? 할 수 있습니다. 5번 보시면 그냥 이건 방정식 만드는 거잖아 얘들아. 그죠? 방정식 만드는 거네. 그럼 요거는 봤을 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96번을 보시면은 알파 베타인 두 근을 갖는데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못 풀면 환자죠 뭐. 어? 어디요? 어디? 4번. 4번? 쟤는 5번. 아, 쟤는 5번이고 4번이라고? 아, 4번을 안 했다고? 아, 깜짝 놀랐네. 아, 잘못 본 거. 잘못 본 거 중요하죠? 그죠? 잘못 본 거. 나는 뭐 또 안 쓴 줄 알고. 여기까지는 됐고. 4번 먼저 합시다, 그럼. 연호석은 봤더니 여기서 이제 역수근 방정식이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 그치? 왜냐면 대부분의 문제가 뭐라고 했어? 292번처럼 292번 갑시다. 2x제곱 ax 플러스 b 이꼴 0에서 얘는 a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1, 3이 나왔고 b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뭐가 나왔냐? 예,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얘는 그나마 다행인 게 항상 뭐라고 했어? 근과 계수의 관계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얘를 잘못 보지 않는 이상은 근과 계수의 관계만 쓰면 충분히 다 풀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 녀석을 잘못 본 경우에는 뭐 역수근 방정식을 보시면은 한 방에 풀린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맞나요? 역수근 방정식은 이렇게 갈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죠? 아,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쉽게 풀이할 수 있겠네. A 잘못 봤대. 누구 잘 본 거야? B는 잘 봤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두 근의 곱인 거니까 2분의 B가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네. 얘는 B를 잘못 봤으면 A는 잘 본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되겠네. 됐죠? 됐습니다. 그럼 296번 296번을 보시면 얘는 뭐가 되느냐? X제곱 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 그랬을 때 X제곱 개수가 1이고 요걸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래. 시간 거의 다 됐죠? 59분? 그럼 이거 풀고 끝낼게요. 됐죠? 다음에 두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뭐 1도 아니지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얘들아? 이 알파 베타는 5인 거잖아. 그럼 요 녀석도 뭐가 돼? x제곱에다가 x에다가 합, 곱 이렇게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이해 갔어요? 아니, 방정식 만들 때는 이렇게 가야 되잖아. x는 알파 또는 베타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갈 거니까 되셨죠? 그럼 합이니까 우선은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되냐? 2니까 벌써 4 나왔네. 그럼 x제곱 곱만 구하면 되지? 곱은 뭐야 얘들아? 요것도 그냥 전개하셔도 되는데 마이너 1 마이너 1 곱해봐. 원래 빼내는 건데 니네가 어려워하니까 마이너 1 마이너 1 곱하면 어차피 플러스 1이지?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돼? 된 거지? 그럼 요 새끼는 뭐야? 된 거죠? 돼요? 아 얘가 이거잖아. 된 거지? 그럼 얘하고 얘는 비슷하지? x 대신 뭐 집어넣었어? 그렇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5니까 얼마가 된다? 얘는 8 된 거네. 선생님 저는 존나 헷갈리는데요. 그럼 얘 전개하는 수밖에 없지. 되셨어? 근데 선생님이 전개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다고. 됐나요? 그럼 유형 2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이해 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